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올해 65세 김종호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부터 정말 충격적입니다. 퇴직금 3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아내는 매일 폭탄 투하,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반전이 있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종호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5세 김종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답답해서 그런데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펜을 들게 됐습니다. 먼저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간 중견건설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부장까지 승진해서 나름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죠. 작년 정년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3억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유롭게 살 만한 돈도 아니었어요. 아내 순자와 저는 결혼한 지 38년이 됐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딸은 부산에 살고 있어서 명절 때나 가끔 만나는 정도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퇴직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 3억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은행 적금에 넣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그렇다고 위험한 투자를 하자니 나이가 나이인지라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만난 후배가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아끼던 후배였는데 저보다 5년 먼저 퇴직해서 투자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배가 소개해준 게 부동산 펀드였어요. 강남 재개발 지역의 상가 건물에 투자하는 펀드였는데 연 수익률이 15%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높은 수익률이라 의심스러웠지만 후배가 자기도 2년째 투자하고 있는데 약속한 수익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며 증명서류까지 보여줬어요. 게다가 투자회사 대표도 소개해줘서 직접 만나봤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내 순자한테도 상의했는데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후배랑 투자회사 대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니까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낫겠다면서 동의해줬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3억 중에서 2억을 투자했어요. 나머지 1억은 생활비로 써야 하니까 건드리지 않았고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달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월 250만 원씩 받았는데 국민연금하고 합치면 생활하기에 충분했거든요. 아내도 만족해했고 저도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부터 갑자기 수익금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배한테 연락해봤더니 투자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한두 달만 기다리면 밀린 수익금까지 한꺼번에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기다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서 투자회사에 직접 찾아갔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투자회사 대표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남은 직원들도 몇 달째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억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 사실을 말하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투자한 돈이 문제가 좀 생겼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소리야? 무슨 문제? 라고 묻기에 투자회사 대표가 도망갔어. 우리 돈이 다 없어졌어 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날부터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그때 반대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런 위험한 곳에 투자했어?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살아? 국민연금만으로 어떻게 생활해?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매일매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더 힘든 건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존경하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실망과 원망의 눈빛으로만 저를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점심 먹을 때는 이런 비싼 반찬 먹을 자격이나 있어. 저녁에는 다른 집 남편들은 퇴직해도 뭔가 하던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있으니 집이 감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로 도서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도 아내가 싫어했습니다.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맨날 밖에만 나가 있어. 전기세, 난방비 아끼려면 집에 있어야지. 정말 뭘 해도 잔소리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동네에 알려진 거예요. 후배가 저만 속인 게 아니라 동네 여러 사람들을 속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도 했지만 이미 가해자는 행방불명이고 돈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잔소리는 더 심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를 바보라고 하겠네. 창피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어. 결혼해서 이런 수치를 당할 줄 몰랐어. 이런 말들을 매일 들으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경제적인 압박도 심해졌어요. 원래는 퇴직금으로 몇 년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매달 쪼들려서 살아야 하거든요. 국민연금 60만 원하고 적금에서 매달 조금씩 빼서 쓰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요. 병원비, 공과금, 식비 등등 하면 빠듯합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65세인 제가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겠어요. 편의점 알바도 젊은 사람들만 뽑고 경비일도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몇 군데 지원해봤지만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제게 더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함께 TV도 보고 했는데 이제는 말도 안 하려고 해요. 밥상도 따로 차려주고 잘 때도 등을 돌리고 자요. 38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해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서로 탓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당신이 엎질러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해? 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왜 저만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속은 거야. 나도 괴로워. 그런데 왜 나만 탓해? 라고 소리쳤더니 아내가 속은 게 아니라 욕심 부린 거지. 은행에 넣어두면 될 걸 왜 그런 곳에 투자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욕심을 부린 것도 맞지만 그때 아내도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저한테만 떠넘기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에 진짜 이혼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65세에 이혼을 하면 저도 아내도 더 힘들어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참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너무 힘듭니다. 아내와 대화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달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뭔가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들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도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투자라고 해서 3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것도 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즘 이런 투자 사기가 정말 많아서 저도 당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아버지 투자 사기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그런 명백한 사기를 당하셨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정말 교묘하게 속이더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해주고 처음에는 수익도 제대로 주고 회사도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누구라도 속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들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자책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신중하지 못한 것도 맞지만 요즘 투자 사기가 정말 교묘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변화는 아내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투자 사기 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요즘 뉴스에서도 투자 사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정말 좋은 제안을 해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희 부부가 매달 용돈을 조금씩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누나한테도 이야기해서 같이 도와드리게 할게요. 아들의 이런 제안을 듣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당신만 탓했네. 당신도 괴로웠을 텐데. 라고 사과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사실 아들 말이 맞았어요. 요즘 투자 사기가 정말 많아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매일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관련 기사를 많이 봤어요. 저희 같은 시니어들은 특히 타겟이 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내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서로 탓하지 않고 함께 이겨나가자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아들, 딸의 도움으로 생활비 걱정도 많이 줄었고요. 지금은 둘이서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보고 있어요.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저도 아파트 경비 일자리에 지원해놨어요. 나이는 많지만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은 투자 사기 예방 교육도 받고 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교육인데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거기서 서로 경험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서 똑똑한 사람도 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와 서로 탓하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내세요. 물론 잃은 돈이 아까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가족과의 관계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요. 지금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아내와 함께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앞으로 더 조심하면서 살겠지만 절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투자 제안을 받으시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특히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온 투자 이야기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김종호 할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퇴직금 2억을 투자 사기로 잃고 아내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아들의 도움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정말 투자 사기가 많아서 특히 시니어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가족끼리 서로 탓하기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호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으신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댓글로도 좋고 이메일로도 좋으니까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